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스키야마 아키히로. 아니 이명박은 어머니가 큰 보름달이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어서 형제 중 유일하게 이름의 돌림자를 쓰지 않고 명박이라지었다. 1945년 광복 후 이명박 가족들은 경북으로 귀국하였고 2년 후 포항에 정착하였다. 중학생 명박이는 공부를 잘해 수제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으나 겨우 동지상고 야간을 졸업한다. 이마저도 아침엔 뻥튀기를 팔고 밤에 공부했으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청소 노동자로 일하며 밤엔 대입 공부를 하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된다. 입학 후에도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2학년 때 군대를 가려 했으나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다. 이후 병역 면제 이유를 묻는 상대 질문엔 항상 기침을 하며 대답하는 귀여움을 보이셨다. 기관지 확장증이면 술을 못 먹는다는데 양주를 재떨이에 따라서 드셨다는 건 다 루머겠다 그죠? 3학년 때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박정희 정부의 한일수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6개월간 서울교도소에 수감되는 일도 있었다. 이 일로 현대건설 필기에 합격했으나 학생운동 전과로 최종 불합격하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이를 본 청와대에서 이명박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해주어 결국 현대건설 경리과 평사원으로 입사하게 된다. 독재자가 자기 반대 시위한 학생을 도와줬다는 말을 믿으라는 건지 뭐 어쨌든 그랬다니깐. 어찌됐든 평사원으로 입사한 청년 명박군은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36세에 사장, 47세엔 회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리고 1990년 그를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KBS 주말 연속극 야망의 세월이 방영됐는데 현대그룹의 성장을 다룬 해당 드라마에서 이명박이 중소기업이던 현대를 대기업으로 키운 것처럼 묘사됐기 때문에 그는 일약 셀러리맨의 신화가 되었다. 사실 이명박이 입사할 때부터 현대는 우리나라 5대 건설사였으며 대부분의 업적도 정주영의 것을 각색한 것이었지만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으로 신화적 존재가 된 것이다. 대통령 당선 후 드라마에서 이명박 역할을 한 유인촌을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현대에서 잘 나가던 이명박은 정주영이 정계에 진출하며 나와 함께 정치를 하던지 아니면 현대에서 나가라는 그의 말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고 김영삼에게 경제전문가로서 정치권에 영입됐다. 14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됐으며 15대 총선에선 종로에 출마 이종찬, 노무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날아간다. 피선거권도 같이 날아간 이명박은 조용히 미국으로 떠났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BBK를 설립하였다. 2000년 김대중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되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누르고 민선 3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때부터가 그의 진짜 정치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장 당선 후 그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정책들을 밀고 나갔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그의 행정력과 실천력을 신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둘의 관계도 좋았다. 4년 임기 중 많은 정책을 추진했는데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청계천복원사업, 뉴타운 사업, 서울숲 조성, 아리수 사업 등이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행정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서울시장 임기는 성공적이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그야말로 지지율은 바닥을 박박히고 열린우리당은 공중분해되었다. 지나가던 강아지도 한나라당 간판만 들고 나오면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선거의 여왕 박근혜와 이명박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경선을 했다. 초반 기세는 박근혜가 좋았으나 북한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남성인 이명박 쪽으로 보수표가 몰리기 시작했다. 기세를 몰아 이명박은 한반도 대운하라는 거대 담론을 던져 이슈를 주도했다. 이제 이명박이 앞서 나가고 쫓아가는 박근혜와의 개싸움이 시작되었다. 박근혜는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 BBK 주가 조작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던졌고 흘려지는 단서에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박근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부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명박의 지지율이 휘청하자 이명박도 반격을 가했다.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또 그 일가에게 국정농단을 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분들 점쟁인가? 용하다, 용해. 미래를 내다보셨네. 자기에 관한 것만 빼고. 결국 최종적으로 1.5% 차이로 이명박이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고 둘은 원수 사이가 되었다. 한나라당 후보가 된 이명박은 별다른 위기 없이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의혹 등으로 공격했으나 이미 네가 깨끗하진 못하지만 경제 좀 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하는 여론이 팽배했기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바람처럼 권력적으로 눕는 검찰은 이명박이 당선도 되기 전 후보 시절에 관련 사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려준다. 재임 중 용산 참사, 자원외교 4대강 사업,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한미 FTA, 종편 출범 등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광우병 논란으로 촛불 집회를 만드신 촛불 집회의 아버지이시다. 퇴임 후 보수 정권 연장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듯 했으나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날아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후 징역 23년을 구형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2022년 12월 28일 특별 사면으로 잡아 넣은 놈이 다시 풀어주었으며 미납 벌금 82억도 면제시켜주었다. 남일 같지 않아서 풀어준 거야? 공정은 없어도 되니깐 상식은 좀 지켜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힘을 주세요.